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61%, 코스닥은 1.88%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워낙 많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좀 멘트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정리만 해보면 시장이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잡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여기를 저점을 깨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하지만 저는 물론 저도 쫄리죠. 사람인지라 굉장히 쫄렸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관점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 때문에 여기 이 저점 구간을 깨는 투매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그랬듯 시장이 내성을 갖게 되고 지나가게 마련이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로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라인, 그러니까 뭐 어, 일주일, 뭐 2주일 정도의 출렁거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악재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제 관점이었는데 어찌됐건 다행히 제 생각이 좀 잘 맞아 들어가서 공포스러웠지만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뭐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는 없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뭐 서방이나 다른 나토 가입국으로까지 전쟁이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또 이 안에는 이제 핵 공격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더 이상 전쟁이 시장을 하방으로 출렁거리게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쟁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는 금리였고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 기조를 맞게 됐었던 게 이제 1월 달에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부터였고 예고된 시기가 3월 말이었어요. 이제 시기 자체는 거의 뭐 바뀔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봤었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혹시 이제 그 뭐 인상폭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1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발표했던 거는 50bp 정도 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25bp로 이제 인상폭을 조금 낮추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뭐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로 조금 이제 바뀐 거죠.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뭐 악재가 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1차 저항대는 여기라고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910 뭐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되는데 오늘 바로 여기다가 그냥 딱 갖다 놨고요. 뭐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좀 맞고 저항이 생기면서 하루 뭐 이틀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막 엄청 크게 2, 3%씩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1, 2%씩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저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르면 또 조정도 급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주는 게 좋으니까 뭐 무리하게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눌렸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뭐 내일 뭐 또 다음 주 하루 이틀 큰 상승이 나오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갭 뜨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시장은 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뭐 상승이든 뭐 하락이든 하락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큰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항상 이제 우리가 거의 2년에 거친 시간 동안 바닥을 잡고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요런 모습들을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은 분명히 보시면은 이평선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꺾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길고 길었던 대세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하락 기조로 바뀐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뭐 생각하기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요.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만 횡보만 해줘도 진짜 감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뭐 이렇게 돌아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N자 하락으로 이렇게 가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요때 좀 리스크 관리 좀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네, 시장은 요 정도 뭐 보기로 하고요. 오늘 뭐 진짜 오랜만에 괜찮은 재료를 동반한 정말 깔끔한 상한가가 야, 얼마 만에 이렇게 깔끔한 상한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조정도 크게 없었고 바로 이렇게 닫고 풀리지도 않고 깔끔한 상한가가 출현이 되어졌고요. 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제 김정주 이제 이사 예전에 뭐 회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사였죠. 이제 별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넥슨 매각 기대감이라는 이제 재료가 이런 거 보면 참 시장은 냉정하죠. 나오면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딱 넘겨놓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뭐 한 3천억 가까이 실렸고, 뭐 넥슨 GT만 간 게 아니라 이제 2등주로 넷게임즈도 잘 따라와서 되게 괜찮은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한가는 무조건 눌림 공략을 뭐 1일차, 2일차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넥슨 GT의 뭐 차트의 모양새 보면은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고점 그리고 이때 고점을 요때 이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넘겨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또 뭐 이제 신고가의 형태로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부터 뚫지 못했던 뭐 이런 이제 고점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뭐 여기 이제 고점까지 만약 이제 써 내려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고가의 모습이 되겠죠. 재료도 좋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있었던 뭐 SM 매각 재료 같은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차트적인 자리도 살짝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요런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전고점을 이렇게 넘겨놓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시세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래서 뭐 요런 비슷한 흐름으로 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올라온 애들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 애들 얘네들도 뭐 자리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다 시세 한번 냈던 애들이 이제 기준봉을 세웠던 요 저가 혹은 뭐 시가 밑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온 이제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요 정도 자리를 지지하고 요렇게 좀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얘도 오늘 이제 혹시 상한가가 나왔으면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으로 채워가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게 된다면 이걸 하나의 이제 박스권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이제 넘겨서는 박스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이평선들도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놨고 시세가 한번 나도 괜찮은 무리 없을 만한 자리여서요. 얘네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KCS, 뭐 KCT 그냥 딱 봐도 일단 오늘 한네트랑 KCS랑 약간 이제 장중에는 다투는 모습은 있었는데 한네트가 아무래도 거래대금도 1,500억 정도 실렸고 상승률도 조금 차이 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네트를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새롭게 시세를 냈던 괜찮은 테마로는 이제 넥슨 매각 기대감, 넥슨 GT랑 넷게임즈, 대장은 넥슨 GT 보시면 되고 디지털 위안화, 한네트, 그리고 KCS랑 또 대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좀 있었던 게 이제 윤석열주랑 원전주가 좀 단일화 뉴스가 오늘 새벽에요. 저도 아침에 눈 떠서 기사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윤석열 테마주들이 갭이 이제 높게 떴는데 저희 정의연방에서도 이제 승일이랑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이었던 삼부토건 요렇게 이제 두 종목을 저희 정의연방에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준비 잘 해놨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오랜 경험에 의한 뭐 감 같은 건데 왠지 윤석열 테마주가 오늘 시세를 내기보다는 갭만 띄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근거는, 뭐,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투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움직이려면 조금 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오늘 새로운 돈이 투입되고, 한 2, 3일 해먹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죽는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라는 종목의 어떤 최근에 이런 어떤 롤링? 아니면 얘가 최소한 어제 돈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양봉을 좀 말아주고, 그랬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이제 승일도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롤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면 뭔가 좀 크게 시세를 내려고 준비한 듯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그래도 투표 앞두고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면 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빨리 털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단일화 같은 이런 뉴스는 솔직히 뭐 세력들도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미리 절대 몰랐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바탕에 깔고 롤링이 되어지는 종목들이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지 뭔가 이런 식으로 불시에 나타나는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세력들이 시세를 크게 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늘 단일화 재료를 갭만 뜨고 음봉 맞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정의원방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갭에 다 털어버렸어요. 익절하고 나왔고. 근데 이제 삼부토건 때문에 오늘 돌아버린 줄 알았죠. 아니 나름대로 최근에 대장이었던 승인, 히림 다 갭만 뜨고 죽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삼부토건을 뭐 이쯤에 뭐 이렇게 이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와 얘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쏘는 거예요. 고가가 25% 나와서 익절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암튼 뭐 앞으로도 혹시 뭐 이제 투표 앞두고 시세를 좀 낸다고 하더라도 삼부토건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는 뭐 거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이재명 주든 윤석열 주든 아무튼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좀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삼부토건은 사실 보시면 2월 28일 날 보시면 여기 이날 28일이랑 3월 2일 어제 양일간 물량을 굉장히 좀 모아가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게 이제 주인이 누구였냐면 기타 법인이었던 것 같아요. 40만 주 들어왔고 투시는 들어왔다 나갔고 뭐 이제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법 애들이 뭐 미리 좀 알았는지 어쨌는지 다른 뭐 뉴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뭐 단일화 뉴스가 나온 건지 왜냐면 삼부토건이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 있긴 하나 최근에는 뭐 그렇게 관련성 있게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이때도 윤석열 테마로 오른 게 아니라 매각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발성을 해먹고 나갔다라고 저는 그냥 뭐 보고 있어서 음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끝났고 이제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정책 테마주가 시세를 조금 이제 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미리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대선 끝나고 무슨 정책이 발언이 나오는지 어떤 애들이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테마랑 이제 원전이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도 갭만 띄우고 좀 이렇게 이제 음봉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가 좀 안 이쁘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원전주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을 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진파워도 그렇고 안신기계도 여기를 깨지 않고 이제 이 안에서 롤링이 일어나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솟구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원전주는 아직까지는 더 봐줘야 될 것 같고 보성파워텍도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눌렸다가 오일선 올라오면 딛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제 이제 원전주들은 얘네는 물론 지금은 보성 파워텍이 대장이긴 한데 언제 어떻게 대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봐야 된다. 뭐 빠지는 종목이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오늘은 한전 기술이 약간 좀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 한 10.59% 가까이 올랐었고 얘도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꽤나 예쁘게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윤테마랑 상관없이요. 원전주는 물론 이제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원전주는 훨씬 더 시세를 뭐 이제 힘을 받겠지만 뭐 이 후보가 된다고 해도 알아서 갈 길을 갈 테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철강주는 뭐 최근에 좀 여러모로 시장도 그렇고 뭐 테마 종목들도 그렇고 제가 적중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시고 계신다면. 얘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 띄우고 음봉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섣부르게 따라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일단 좀 언급을 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요 정도 가격대는 안 깨서 얘가 이제 이대로 음봉으로 밀리면 얘네는 완전히 이제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 요건 뭐 의도적인 음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추적은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음봉 나오는지 양봉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STX 엔진도 뭐 단일가 리스크도 있고 주의 종목이 됐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뭐 예를 들어 좀 쉬었다가 워낙 끼 있는 애라 큰 조정 없이 바로 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하루 쉬었고 하루 정도 더 예를 들어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또 예를 들어 또 뽑아내면은 이제 경고 딱지를 달게 되겠죠. 경고 딱지 달고 뭐 하루 이틀 조금 변동성 있다가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거리두기 조정위원회가 뭐 모여서 좀 뭐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이 4일인가요? 뭐 제가 본 뉴스에서는 4일날 발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건 기존 6인의 10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8인의 뭐 11시. 로 뭐 이제 조금 조정을 할 가능성이 뭐 크다.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은 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TJ 미디어가 시세가 이제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뭐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 조정 같은 경우는 뭐 여행, 뭐 물론 이제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뭐 여행 이거랑은 이제 크게 밀접한 관련이 없고 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TJ 미디어가 대장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뭐 제주 맥주도 뭐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술 소비가 늘어나면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좀 이제 엮일 수 있으니 괜찮을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찍고 약간 음봉이 나와버린 상황이 됐고 얘도 이 가격대에는 좀 이제 지켜주면서 요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얘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일단은 전고점 맞고 떨어질 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털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동제약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요때가 거의 이제 약간 이제 고점 시그널이 보인다 제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멘트 드렸었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때도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간 것처럼 또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출시 재료가 하나 이제 남아 있죠. 요거 이제 치료제 출시되면 완전히 이제 재료 소멸인 건데 요거를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재료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요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전고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날 이제 제가 드렸던 취지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으니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공략을 하던 아니면 이런 고점에서 막 들이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하더라도 막 비중을 많이 좀 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현대바이오가 드디어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던 이 저항대를 드디어 뚫어줬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 뚫으면 본다. 여기 뚫기 전까지는 손도 대지 않겠다. 롤링도 워낙 좀 지저분한 녀석이라서 말씀드렸는데 뚫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길이가 좀 더 높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5% 이상짜리는 나왔으면 참 예뻤는데 일단 뭐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후 흐름 조금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보유 종목이 로보로보랑 바이오톡스텍 이렇게 두 종목이 있고요. 바이오톡스텍은 뭐 요때 한번 1차 요때 2차 매수 해가지고 평단가가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딱 평단가에서 뭐 이제 본절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좋네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본전에 매도하신 분들은 뭐 이제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더 봐드리긴 할게요. 이것도 이제 뭐 본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꺾이면 좀 별로라서 내일도 이렇게 좀 만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로보로보가 어제 드렸던 가격 이게 이제 체결이 좀 됐죠. 1,300원에서 뭐 150원 정도 줬는데 야 이게 오전에 이렇게 이제 5일선에 터치가 들어왔는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오전에 5일선을 닿았는데 반등이 바로 안 나오면 그냥 본전이나 뭐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드렸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왜 반등이 안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좀 너무 고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 정도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2차 매수가를 좀 드릴게요. 요 가격대 9,200 한 60원에서 9,400원에서 9,260원 뭐 요정도 2차 매수가 드리기로 하고 어제 매수가 드렸던 보성 파워텍은 이제 제가 드린 매수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소를 하고요.
차라리 이제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넥슨 GT를 뭐 들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를 2350에서 23,000원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